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장 콤비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장 소장님 나올 때마다 이 질문이 계속 앞에 나와요. 김행 김건희 친분서를 제기한 장본인 처음 얘기한 게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 왜 그랬을까 참 입이 방정이었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실을 죄송합니다. 얘기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네. 그 말씀. 네. 예. 근데 김행 여가부 진실이 장관 아니래요. 조금 아니래요? 진실이 아니래니까요.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친분을 부인해 왔습니다. 네. 예, 두 번 만났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아니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통화하셨어요? 그럼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장 소장님이 CBS 라디오에서 20년 지기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 통화했나? 음. 아닌데. 화요일이에요? 여튼. 여하튼. 예, 지난주에. 그래서 예. 아, 그럼 화요일 날 아침에 하고 제가 화요일 저녁 방송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막 가짜 뉴스라고 화를 내면서 네. 장 소장님 욕 박아주는 아니, 네. 장 기자님한테 좀 섭섭한 게 네. 저랑 방송을 많이 하시면서 네. 제 말보다 다른 사람들 말을 아니, 더 잘 믿으시면서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네. 어쨌든 이제 본인 확인이 중요한데 그렇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펄쩍펄쩍 뛰니까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정치권 언론계 뭐 쭉 취재를 했더니 2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14년 이상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20년은 아니다. 그러면 그 이해한데 하여튼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정도 만났는데 한 번은 김건희 여사가 무슨 그 기획 전시회를 할 때 거기에서 만났을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자기를 소개시켜줬다. 소개해줬다. 그런 김건희 얘기 여사를 나왔습니다. 이제 예. 그 얘기를 아니 본인이 저한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지도부 일원이 됐을 때 비대위원 할 때 그 관저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그렇게 만났다. 그랬는데 뭐 지금 나오는 사진들만 봐도 지금 한두 장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통화에서 최근에 기승전 김건희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싸웠고 여사 커버를 내가 제일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찍혀가지고 공격받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속내는. 찍혔다기보다는. 제가 좀 그 김행 후보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는 그냥 두 분 사이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친분 때문에 뭐 장관에 임명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는 박원석 전 의원이에요. 그 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뭐 2019년 김건희 여사의 전시 홍보글에 가슴이 설렙니다. 댓글 달았고 김 여사가 좋아요 눌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의 본질은 뭐냐면 여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이나 뭐 그다음에 도덕성, 검증성, 국무위원이 될 만한 도덕성이 검증되어 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에 있는 게 아니라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를 하고 이게 그냥 김행 후보가 아니 뭐 친분이 있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여가부 장관으로 할 만한 능력과 전문성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저는 뭐 국무위원 할 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냥 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잖아요. 페이스북에 댓글 달았잖아요. 이런 걸로 논쟁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왜 그 저기 출근길에 기자들 이렇게 예. 이제 멘트 따는데 40분 정도 이렇게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출근길에 40분 얘기하면 기자들 진짜 힘들거든요. 네네. 하여튼 뭐 본인의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양성평등연구원장인가 이거 하던 시절부터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외에 뭐 주식 문제라든가 뭐 재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뭐 인사청문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 검증 과정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본인의 주장과 다른 팩트가 계속 나오는 것은 신뢰에 상당한 흠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거기에서 흠결이 생긴다고 하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위키트리하고 코바나 콘텐츠가 공동 주최한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시회가. 그러고 보니까 위키트리랑 본인이 관계가 없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올라가면은 본인 백지 신탁해야 될 주식을 신우이에게 파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백지 신탁을 안 했어요. 어쨌든 신우이한테 넘어갔어요. 100가지 얘기를 해도 공직자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키트리랑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500만 원씩 연봉을 또 받았어. 그럼 위키트리랑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막 속보로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면 김행 후보 배우자는 5년간 9억을 벌었는데 그동안에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0원입니다. 밥 안 먹고 사셨나 봐요. 이거 한덕수 총리 때도 그랬잖아요. 개인 카드 사용 금액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법카로 다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야, 저분 대단하다. 법카로 다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양파 후보다. 계속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5년 동안 신용카드 현금 사용액이 0원일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죠. 제가 이제 보수 패널이니까 물타기를 좀 하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 영수증이 거의 없다든지 신용카드 액수가 아주 소액이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소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꼭 물타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타기 같아요. 예. 아니 뭐라도 하셔야죠. 하셔야죠. 예, 네, 하셔야죠. 비열을 해야죠. 예, 네. 인정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어요. 이 와중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병상에서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검찰의 영장 청구까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 상황. 새벽녘에 6시 50 몇 분에 약간 쇼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7시 15분에 도착을 한 것 같고요. 도착을 했다가 어쨌든 단식 전문 병원인 이제 녹색병원으로 네.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데 확인을 하니까 지금 식염수만 생리식염 투사 요것만 그러니까 이거 말고의 일체의 음식물은 입에 넣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2시간 있다가 영장 청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부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늘 의총을 2번이나 했거든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오전 10시에 박광원 원내대표 연설하고 그리고 오후에 4시에 또 이제 의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차례의 그 의총에서 어쨌든 상당한 규탄이 좀 나왔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이후에 체포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별건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여하튼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한 모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하고 잡범을 이제 동일 잣대로 놓고 묘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런 단식 처음 본다 소환 통보 받으니까 뭐 단식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미 3가지 의제를 밝히고 단식을 시작을 한 거고. 지금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 동안 단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일단 19일 단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데 2배가 걸린대요. 그래서 40일 정도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맞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좀 병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싶습니다. 단식을 중단했을 때부터 2배 정도 그렇죠. 걸리는 거고요. 저도 단식 농성을 해봐서 몇 차례 해봐서 네. YS가 8일 단식하고 15일을 병상에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에 83년도에. 그때 그 경찰이 강제 입원시켰죠. 네, 그랬죠.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변함이 없고
근데 하지만 이 단식 과정 중에 이런 식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읽혀져요. 부결 유도다. 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과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단식하고 초췌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리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법적인 시스템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금 병상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인식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검찰이 체포동의안 청구 같은 경우에 조금 좀 더 판단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결을 유도한다라는 것은 방탄정당이다, 이재명이 사당화됐다, 이제 이런 인식을 부결을 유도해서. 이게 제 말은 그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예. 비명계 의원들이라도 야, 병상에 누워 있는데 우리 손으로 어떻게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느냐,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자,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상당히 딜레마적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단식 전과 단식 후의 기류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비명계에서도 지금 대표가 단식을 결행하는 순간 모든 무슨 뭐 비대위 뭐 새롭게 뭐 이재명 대표 이후의 체제를 고민한다던가 뭐 이런 플랜 B에 해당하는 전략들은 다 끝났다고 본다. 사직생의 각오를 싸우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네. 그 격앙의 끝판왕 결정판이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 국회에서는 20일 날 수요일 날 보고를 하고 21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체포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 의결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이런데 내일 모레 되면 그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최고위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부결 당론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서른 의원 등을 포함해서 몇몇 등이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표가 한 대로 이제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 같고요. 가결 투표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 주장을 했는데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그 민주당의 여러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개별 의원들의 모임들이 있어서 그 네. 모임 단위별로 의견을 좀 모아서 좀 내일은 의총이 없고 모레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다시 의총을 열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텐데 상당히 팽팽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됐고 뭐 네. 밤샘 농성하고 철야 농성하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가 지금은 또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중이라고 하고 상당히 내부가 팽팽해서, 그래서 그러면 가결로 결정이 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확답은 못하겠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네. 비명계 의원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결이 가능하겠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부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비명계 의원은 오늘 박광원 의원 연설에서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야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요. 네네, 장 소장님. 단순 명료하게 원칙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어나운싱 해야 돼요. 저 6월 달 제가 당대표 연설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대로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제 뜻을 따라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돼요. 괜히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도부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은 지도자답지 않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상황을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말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감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그게 뭐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국민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당대표께서. 그러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냐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요. 무슨 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는 외통수다. 외통수에 아니 그렇게 걸렸다지 생각할 필요도 얘기를 없다니까요. 하고 그냥 있긴 무슨 외통수고 뭐고 상관하지 말아요. 그런 정치적인 분석이나 전략적인 판단할 거였으면 6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약속 안 했어야 해요. 근데 약속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리하시라. 자, 어쨌든 박광원 원내대표의 오늘 그 연설의 그 대목이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도 잘 이렇게 상상력이 아니, 곤혹스럽다라는 부족하다. 얘기죠. 뭐. 다양한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 민주당의 의견 통일이 안 돼 있다. 곤혹스러워요. 이렇게 보시면 그게 됩니다. 어려워요. 뭔가 묘수가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구속단체 연설에서 국무총리임 내각 총사퇴를 강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막장 정치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의 그 양상이 점점 높아가는 걸로 보이는데 막장 정치 투쟁을 유도한 거는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이번에 개각된 장관들 인사청문회 있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건 다 민주당 뜻대로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장관들은 뭐 인사청문 보고서 당연히 채택 안 될 거고 지금 청문회 날짜도 못 잡고 있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부결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완전히 극한 대립으로 여야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실제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죠. 대표는 굶고 지금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로 실려간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안 좋은 게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막 이렇게 굉장히 감정선을 건들잖아요. 네, 자극적인 말씀들을 하셨어요.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참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당대표 자범 이런 식의 비유했다라고 인식할 만큼 저급한 단어를 써서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제 퇴로가 없는 그러니까 뭐 계속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기 보통은 때문에 야당이 싸움을 걸고 여당이 그러니까요.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합시다 보통 이러는데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전사가 되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싸움을 계속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막장 정치 투쟁의 끝이 어떻게 될까?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안합니다. 네. 지금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네. 그 장바구니 물가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10만 원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이 이 추석을 또 어떻게 이겨내야 견뎌내야 되나라는 고민이 저 같은 일반 평범한 시민도 드는데 왜 정부에서 일하는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인들과 당국자들이 이런 생각이 안 들까? 지금 이념이 중요한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거칠고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차라리 대표가 나를 잡아가라 라고 선언을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다 잡아가라. 우리를 다 싹 다 잡아가라. 이렇게 걸고 세게 싸웠으면 좋겠다. 네. 차라리 그러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국민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추석 전에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없어요. 탈출구는 없어 보여요. 아니 추석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이 분위기 계속된다니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국민이 진짜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가운데 혹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어느 쪽이든 그것이 야당 승리든 여당 승리든 패배한 쪽에 조금 변화의 계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김태우 빈자리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도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로 결정이 됐으니까. 동아일보도 이거 비상식적 설레라고 비판하던데. 아니, 우리 말도 안 돌돌권 돼. 얘기 돌돌권. 돌돌권.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돌권. 돌돌권 돌고 돌아 권성동 이랬는데 돌돌김. 말도 이게 안 되는 나와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강서 주민들이 분명히 심판하고
다른 선택을 할 거다라고 전 전망을 해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제 재보선 투표율이 낮은데요. 사실 이번 선거는 김태우 후보가 나서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 대리전이라고 뭐 평가를 좀 네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총선 전초전이다. 예비 모의고사 성격이 크다. 이제 이렇게 하고 상당한 그 힘을 그 광서구청장 선거에 쏟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결과는 어떤 쪽으로 귀착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불리해 보인다. 여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겠죠. 그러면 뭐 결과는 명확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태우 후보는 뭐 후보죠 이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이 검경 대결인 것처럼 만들려고 일부러 진교훈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자기는 오직 민생이다. 조국 교수 얘기하는데. 한편은 그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이렇게 네.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당의 후보가 돼서 주민들을 향해서 저 좀 찍어주세요, 뽑아주세요라고 선거운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낙연 대표가 당원 당규 고쳐가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 거 분명히 전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잘못된 선택이고 되지도 않을 거 왜 하냐 저는 그렇게 비판했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정신 못 차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게 용산의 힘 내지는 용산의 그 의중 아니었느냐 김태우 후보의 출마가 99% 봐야죠 그렇게. 99%. 그런데 이제 또 용산 총선 리스트 얘기가 쭉 있었잖아요. 근데 친윤계 이용 국민의힘 다 부인했어요. 다 부인했는데 이용 의원은 용산에서 총선 차출 당연하다. 오히려 도움된다. 정면 돌파.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용산 예. 차출은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대통령 모셨던 분들 예. 하겠죠. 근데 도움이 된다? 글쎄 이게 뭔 도움이 될까? 자, 그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 탈출해서 올라가야 될 텐데 지지율 반등 그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제 오늘 지난주하고 이번 주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지지율 얘기하기 전에 제가 3월 27일 날 출연해서 국민의힘 세대별 연령별 지지율을 얘기하다가 영남 지역 50대 이하가 대략 60%가 국민의힘을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인식될 발언을 했는데 당시 제 발언은 영남 지역을 말한 거는 생방송 중에 제가 두서없이 좀 얘기한 거고요. 맥락상 연령별 지지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대별 지지율을 말씀드렸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우리 장 소장님이 영남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하 거기까지는 대략 60%가 국민의힘을 반대하고 셨는데 이 영남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대 이하까지는 뭐 60%가 국민의힘 반대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당시 혼선 드렸던 점 뭐 진행자로서도 사과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두 분 최근 대통령 지지율 추이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부정평가가 지난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60%를 또 찍었거든요. 네. 상당히 오랜만에 또 부정평가 60%가 나오고 이제 보수층은 결집을 했어요. 이념을 주장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도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이 사실 수도권 위기론의 한 방편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념을 강조해서 지지층과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거는 성공했다. 그럼 이 성공을 딛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중도를 설득하려면 이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계속 강조하면 중도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혁보수 쪽까지 진영을 넓히려면 이념 말고 경제, 민생, 먹고 사는 문제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 외교도 중국 문제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제가 보기에는 체감 굉장히 민심은 허무하다. 더 나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영남과 60대 이상을 접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떼놓고 보면 체감 지지도 민심은 훨씬 더 나쁘다. 잠시 전 장 기자님이 언급하신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2월 14일 실시한 자체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